오늘은 저희 형부 만나러 왔어요. 사실 저희 형부가 변호사예요. 놀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안에 있나? 형부 저 왔어요. 저 왔습니다. 왔어. 오늘 잘 부탁해. 뭘 잘못할게요? 약간 우리 사무실 홍보해주는 거 아니야? 아, 네. 네, 저희 네. 처지합니다. 저희 형부입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도망갑니다. 아, 네. 아, 도망가는 것까지. 여기가 회의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부가 도망가셔서 다른 변호사님이 오셨고, 이제 홍수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형부를 대신해서 고생하십니다.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AMP에서 현재 2년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수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보통 어떤 사건을 많이 맡으시나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민사사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종합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민사사건뿐만이 아니라 형사, 가사, 행정, 그리고 노동 관련된 전반적인 사건 처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 자문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게 하는 게 엄청 많네요, 여기서.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좀 많이 다루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저희가 특히 강점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사실 민사소송에서 이제 부동산 업계 쪽을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 중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다뤘던 거는 전세 사기, 또한 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이라든가 기둥으로 인한 소송, 이런 소송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네.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맞습니다. 제가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집도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세 사기가 하도 요즘에 난리라고 해가지고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또 이제 전문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전세 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정의여가지고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소위 전세 사기라고 하면 임대인이 이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흔히들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 이제 전세 사기의 유형은 사실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두 개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는 이제 신탁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을 속이고 이제 신탁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바로 이제 임대인을 변경을 해서 그 전세 사기를 계약을 체결한 자랑 그 바뀐 임대인이랑 둘 다 연락이 두절된 채 임차 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법률 용어 같은 전문 용어가 막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네. 아까 무슨 신탁 부동산 네.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신탁부동산은 쉽게 말해가지고 부동산 소유권자가 따로 존재하는데 그 소유권자가 이제 소위 신탁회사한테 해당 부동산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이제 신탁 재산으로 이제 운용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전세 계약도 체결할 권한도 대부분 신탁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탁 부동산이 좀 위험한 게 흔히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원부의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고 두꺼운데 그 신탁 원부의 내용에서 이 신탁 부동산이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임대차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그 관리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관리 권한이 있는 자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집을 보러 가고 여기서 전세 계약할게요 했을 때 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그 신탁 업체이란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설명을 해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탁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업자가 이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임을 반드시 말을 해야 되고요. 또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신탁된 부동산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가지고 해당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임을 확인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탁 원부를
띄어봐서 이제 신탁 원부상에 이 부동산 신탁업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지, 혹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지, 계약의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적절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식이 많이 없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신탁 부동산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신탁 부동산은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전세 보증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당연히 드릴 텐데요. 이제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동산 소유권자,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의 사실 자력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저희는 그 큰 돈을 날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한 위험을 막고자 이제 보증보험 가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많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됐으면, 이미 당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걸?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가장 먼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혹시나 계약 체결했을 당시, 혹은 전세금 대출을 받았을 당시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제 전세 보증보험 요건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그 내가 전세 보증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체결한 전세 계약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소송으로 지급하기에 앞서서 이제 지급명령이라고, 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거로 결정을 받는 방법도 하나 있고, 혹시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한테 서류가 도달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돼서 이제 소송으로 넘어온다거나, 혹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제 집주인 또는 그 부동산 소유권자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신에 이제 그 집행부문에 의해서 확보된 이제 집행 권한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강제 경매를 해서 소위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전세 대금이 그 부동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혹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 혹은 집주인의 저희보다 확정일자가 앞선 국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고 네.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네.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들어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존재합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거나, 혹은 잔금을 치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이제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라면 굉장히 안전한데, 이제 집주인이 내가 보증보험을 들어줄 테니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막상 보증보험이 이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피해는 온전히 입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이거는 명백한 기망에 의한 사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기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이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전세 계약을 우리가 맺을 때 좀 이거 전세 사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우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은 곳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역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전세가율 확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면 이거는 추후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하더라도, 이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이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전세가율, 즉 시가보다 전세가가 한 70에서 60% 이하인 전세를 구하시는 게
조금은 안전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이제 등기부등본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명령이 있다거나 혹은 과다하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압류 또는 금지 불가능한 부동산인지 그런 여부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해당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한번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해당 부동산이 이제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에 대해서 전세를 구하시는 게 이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민형사상의 머리 아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부동산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이 바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기인데 만약에 해당 부동산이 이제 신탁부동산이라면 신탁 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전세 임대인이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는 전세 계약할 때 그냥 가지고 올게요. 그냥 언제든지. 봐주세요. 네. 확인을 해주세요. 네. 저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오늘 되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 형부는 도망간 거 보니까 잘 모르겠고 이제 변호사님 혼자 하시기 너무 일이 많은데 여기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는 상주 변호사는 3명이 있고 협력 변호사 2명 해서 총 변호사 5명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분들 역시 5분이 계셔가지고 총 10분에서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 형부는 무슨 일을 하나요, 여기서? 대표님은 종합적으로 모든 일을 다 다루시고 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처음 의뢰인들 상담 오면 상담 업무부터 이제 수임 업무까지 다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는 변호사가 한 건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제 소송을 준비하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러한 소송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시고 주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바쁘긴 바쁜가 봅니다, 형부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쁘세요. 네,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본인은 도망가고 지금 다른 변호사님 앉혀놓고 갑자기 이렇게 급 오시게 된 변호사님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결론은 저는 이제 신혼집 구할 때 계약서 가지고 온다. 언제든지 방문해 네, 주세요. 오고 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